네, 오늘은 챕터 4, 멀티플 DOF 시스템, Degree of Freedom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4장의 어떤 전체 개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면은 Number of Independent Displacement Describe the System's Motion. 만약에 시스템의 모션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좌표계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회전 없는 파티클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표현한다면은 X, Y, Z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건 3 degree of freedom이고, 만약에 리지드 바디를 다룬다고 하면 그 무게중심의 X, Y, Z에다가 그 리지드 바디 시스템의 회전 각도를 각 축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6 degree of freedom이죠. 근데 우리 그 진동 교과에서는 보통 이제 한 방향, 단일 방향 진동만 보기 때문에 매스의 개수가 degree of freedom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멀티플 디그리 오브 프리덤 시스템을 멀티플 매스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챕터 1에서 3까지 질량이 하나일 때 외란이 없이 이니셜 조건만 있을 때 진동을 챕터 1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싱글 사이누소이드만 있을 때 진동을 챕터 2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인풋을 여러 개의 사이누소이드의 합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챕터 1에서 배운 이니셜 조건에 의한 진동의 합으로 배우든지 컨볼루션 인테그랄이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매스가 여러 개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매스가 일단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으면, 이제 그림상으로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이게 뭐가 다른가? 우리가 챕터 앞에서 배운 것들이 이런 거였죠. 만약에 매스 하나의 리스폰스는 파티큘러 솔루션과 그 트랜지션 리스폰스의 합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멀티플 시스템이 돼도 홀드 하는가? 예를 들어서 M3의 리스폰스는 M3의 트랜지션트 더하기 M3의 스테디 스테이시인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싱글 하나 있을 때 챕터 2에서 배우기를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이 나오고 코사인 들어가면 코사인이 나오고 리니어가 들어가면 리니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걸 배웠었죠. 물론 위상차가 있지만, 그리고 오메가인 사인 오메가로 가진하면 사인 오메가가 아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메가가 3 허르츠로 만약에 가진했으면은 아웃풋도 3 허르츠고 5 허르츠로 가진했으면 5 허르츠가 아웃풋 이렇게 배웠잖아요. 오메가인 오메가 아웃. 그럼 이것이 멀티플도 마찬가지냐? 이렇게 여러 개의 매스가 붙어 있을 때도 내가 매스 1을 오메가로 가진했으면 오메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그 싱글 이 시스템만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F 가진을 사인 오메가 t를 했을 때 오메가가 들어가면은 오메가가 나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매그니튜드는 내가 만약에 A라는 매그니튜드 넣었으면 아웃풋은 A냐? 이걸 누가 결정하죠? 누가 결정하냐면은 요 MCK의 요 조합이 결정하죠. 요 MCK의 조합으로 생기는 오메가 N과 댐핑 레이쇼에 의해서 가진 주파수의 어떤 주파수 응답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멀티플 시스템이 되더라도 똑같냐. 만약에 내가 M1에다가 가진을 했으면 사인 인 들어가면 사인 아웃 나오고 오메가 인 들어가면 오메가 아웃이 나오고, 그 매그니튜드는 M1에 붙어 있는 MCK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것도 역시 그런 질문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진이 지금 매스가 여러 개면은 M1에다가 가진할 수도 있고 M2에다가도 가진할 수 있는데, M1에다가 만약에 오메가가 들어갔을 때 저기 있는 맨 끝에 있는 애도 역시 오메가로 진동하느냐, 아니면 M1은 오메가로 진동하지만 쭈르륵 이렇게 트랜스퍼 돼가지고 포스가 트랜스미릿 돼가지고 나오는 이 M는 오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진동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x1에 대한 어떤 응답,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1에 대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래프를, 그러니까 n기를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x2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이걸 그냥 각각을 따로따로 봐야 되느냐, 뭐 요것도 일종의 이슈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려면 이제 먼저 저기 n개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2개짜리 먼저 보면은, 2개짜리고 첫 번째 있는 매스에다가 폴스가 가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먼저 이렇게 뭔가 왔을 때는 좀 익스트림하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만약에 M2가 엄청 커요. M1에 비해서 엄청 크다. 그리고 스티프니스도 크다 하면 사실상 M1
네, 이 K에 의한 변형 거의 없고 마치 M1이 이렇게 좀 짐을 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M1을 가진하면은 상대 변이가 있다기보다는 매우 큰 어떤 메스 덩어리를 물체에 이고 있는 그런 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M1하고 M2가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서로 M1이 흔들리면 그게 다시 M2를 가진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 가진한다고 치면 우리 뭐랑 똑같죠? 챕터 2에서 배운 베이스 익사이테이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M1의 운동이 M2에게는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이 되고, 그럼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X2가 발생하는데, 그럼 그 X2에 의해서 스프링과 댐퍼에 의한 어떤 포스가 발생하니까 이건 다시 F1에 영향을 주는 이런 커플링된 이런 현상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M1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땐 가장 먼저 뭘 세죠? 컨택 수를 세죠. M1에 컨택하고 있는 컨택 포인트에선 전부 다 폴스가 작용하니까 그러면은 스프링하고 댐퍼하고 폴스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왜냐면 옆에 있는 스프링과 댐퍼도 컨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포인트가 컨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5개의 폴스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F equals ma에서 이 그 가속도는 여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폴스가 작용하고 이걸 좀 리어렌지 식을 좀 다시 예쁘게 리어렌지를 하면은 왼쪽은 전부 x1에 대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되고 오른쪽에 폴스가 2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직접 direct force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베이스가 아니니까 좀 실링이라고 표현해요. 천정이 익사이테이션 하면서 생기는 그 천정과 그 물체 사이에 달린 스프링과 댐퍼를 통해 트랜스미트 되는 포스 이런 폼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챕터 2에서 베이스 가진할 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응답은 force, direct force 이게 두 진동에서는 이 force가 A1, force 1, force 2이면은 응답은 각각에 의한 응답의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을 구하려면 F1에 의한 가진 응답과 그 실링 익사이테이션. 사실상 식으로 보면은 이게 실링인지 베이스인지 알 수 없죠. 그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에 의한 그 응답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되죠. 자, 그럼 기억나십니까? 이제 direct force가 apply 됐을 때 식이 요런 그 식은 여기 안 썼는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이 있을 때 displacement transmissibility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오메가로 가진했다고 치면 그랬을 때 오메가인, 오메가 아웃은 똑같은데 그 레이셔는 만약에 내가 1쯤에서 한다 그러면 매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고 뭐 매우 하이 프리퀀시 가진이다. 진동수, 고유진동수 대비 그러면 이제 매그니튜드가 매우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응답이 나오게 됐죠. 그럼 이제 베이스 익사이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문제에서 줬습니다. x2는 얼마다 이렇게 줬어요. 그때 이제 y였지만 y2의 오메가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다 줬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됐어요. 그래서 요 그냥 식을 이용하였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x1 x2하고 x2 닷도 역시 요 밑에 식은 쓰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어떤 베리어블입니다. 따라서 이제 디그리 프리덤이 이제 1 이상 두 개 이상이 되면은 앞서서는 그냥 쉽게 그 답이 이 additional excitation에 대한 프로파일 줬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x2를 같이 풀어야 되는 동시에 풀어야 되는 그래서 커플링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런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그 기존에서는 x2가 x 나웃에 사인 오메가 bt 이렇게 오메가가 주어졌는데 이 경우에 x2도 f의 가진인 오메가로 진동하나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제 그 x2에 대한 응답을 고려해 봐야겠죠? x2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그러면 컨택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에 의해서 이 폴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쪽입니다. 반대 방향. x2라는 파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을 때 반력을 작용하니까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의 폴스가 작용하죠. 잠깐만. 근데 매스 1에다 지금 폴스를 가하고 있으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이 F1을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프리하게 매스를 띄었을 때
매스에 직접적으로 컨택하고 있는 포인트에만 작용하죠. 그러니까 그게 프리 바디 다이그램의 장점이죠. 그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이 force가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그 매스에 대해서만 컨택 카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 force는 지금 다른 컨택에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스 1에다. 그러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F1의 영향이 결국은 X1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영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스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의한 이퀘이션 모션은 F는 두 개, F equals MA가 되고요. 이것도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왼쪽은 X2에 대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고 오른쪽에 force source가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챕터 2에서 배운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의 force의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X1은 유일하게 가진하는 force가 F1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X2가 따라오는 건데 X2를 보면은 유일한 force source가 X1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X2의 어떤 가진 역은 오메가를 벗어날 수가 없죠. 모든 진동의 근원이 결국은 F1이고 오메가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엑사이테이션이 X1이고 X2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진동 역시 질문 던졌던 X2도 오실레이션 오메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일한 그 external force source가 F 오메가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앞에서 식을 풀 때는 우리가 K2에 X1-X2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X2-X1이라서 혹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하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있느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내가 지금 M2에 대해서 하고 있고 좌표계를 여기를 X2를 파지티브로 봤으면 파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생기는 만큼에 대한 반력으로 반력이 생기니까 KX2 빼기 something 블라블라 이 오른쪽에 뭐가 또 달려 있고 이게 뭐 X3다 하더라도 항상 K3에 X2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붙어 있는 X3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other coordinate에서 좌표를 프리바디 다이그램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force가 이제는 F1이 아니라 F2에 작용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져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요즘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보면은 만약에 M1, MCK가 1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치워보세요. 그럼 거의 이게 그냥 다른 바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 있다. 어떤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M2가 아무리 진동해봤자 M1 거의 진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그냥 챕터 2에서 배웠던 싱글 매스에 대한 어떤 이퀘이션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게 우리가 주요 다루는 케이스 아니고 두 개가 비스무리해가지고 탑에서 뭔가 매스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것이 M1에 영향을 주고 M1에 영향을 주면 그 M1의 운동이 다시 또 이제 M2에는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으로 가해지는 이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앞서 했던 거랑 같이 이 이퀘이션 모션은 똑같게 되고요. 단지 force가 위에 붙었냐 아래 붙었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답변해보면은 그 토탈 솔루션은 각 M1이 마치 챕터 1에서 배웠던 것처럼, 챕터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트랜지언트하고 세제돼 있는 것처럼 나머지 매스도 그러냐? 맞습니다. 어차피 그 각각 매스 하나만 보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게 멀티 디그리 오브 프리덤 중에 하나인지 그냥 싱글 매스의 베이스 익사이테이션과 포스가 가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쿠벌런트 하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이 나오고 오메가 들어가면 나와요. 똑같죠. 왜냐하면 결국은 멀티플은 하나하나 개인의 싱글 매스의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 리스폰스의 슈퍼포지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앰플리튜드가 그 매스에 달려 있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얘만 매스 1이라고 하면 얘와 얘가 같이 그러니까 매스 1의 앰플리튜드 어떤 머디피케이션을 결정해 주는 거는 이 양쪽에 붙어 있는 스프링 매스고 그다음 뭐 M3 같은 경우도 양쪽에 붙어 있는 스프링 댐퍼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스 1을 사인 오메가 t로 가진을 했으면 저 끝에 있는 매스 n도 오메가로 가진되느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퀀셜하게 쭈루룩 전달이 되면서 스테이트 리스폰스가 똑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yes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멀티가 됐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이 여러분이 싱글 매스에 대한 어떤 그 프리 리스폰스부터 가진 리스폰스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면은 나머진 그냥 다 그게 스포 포지션 된다. 그게 좀 리핏 된다. 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멀티 리듬 바이브레이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